교재와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시고요.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추가로 뭐 문제풀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0페이지 해 1과 관련해서 계속 보시죠. 자, 우리가 이게 여러 번 했습니다만 풀초가 4개 모이면 뭐라 그랬죠? 수풀 우거질망, 자풀 우거질망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위에다 쓰고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큰 데처럼 보이니까 이게 큰 데인가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이 두 개를 썼을 때 글자예요. 여기다가 이제 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해가 숲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저물다라는 뜻이었는데 없을 막으로 바뀌었어요. 없을 막자, 막론하고, 막상막하, 뭐 막무가내 이런 말 하죠. 막역지경. 그러니까 이게 저물다라는 뜻인데 없을 막으로 사용되니까 저물다라는 글자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해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게 저물 모자입니다. 자, 낮에 시큰 일하고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정막강산이 있죠. 쓸쓸할 막, 정막할 막자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신체 기간 뭐예요? 있으나 마나 한 신체 기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막입니다. 세포막, 망막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다. 어디예요? 그게? 사막막입니다. 자, 없는 곳에서 찾아내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여러 인재들, 사람들 가운데서 인재를 찾습니다. 그건 없는 곳에서 찾아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더듬 없는 곳에서 찾아냅니다. 찾을 못자입니다. 찾을 못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곁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리워할 뭐예요? 그리워할 뭐. 사모하다, 흠모하다, 연모하다. 자, 이렇게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모을 모, 뽑을 모입니다. 모병 이런 얘기죠. 나무로 만든 거푸집은 옛날에 다 거푸집 나무였죠. 없는 것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면 뭐가 나와요? 물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나무틀, 거푸집이 그게 바로 본복이 뭡니다. 나무로 만든 거푸집은 이거 쓰고요. 대나무로 만드는 거푸집 우리가 범이라 그럽니다. 네, 법범자. 그래서 모범 그러면 다 형틀을 말하는 거예요. 형틀. 자, 없어지게 만드는 천은 뭐냐? 연극이 끝나고 천이 쫙 내려오죠? 그러면 뭐라 그래? 1막, 2막 그래요. 그러니까 천으로 그 연극 무대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막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파묻죠? 땅 속에 파묻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만드는 흙이 뭐예요? 무덤묘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반복이 됩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자, 이제 각시시, 성시시로 가보시죠. 이것은 요거 때문에 쓴 거죠. 각시시, 성시시. 각시를 데려오는 날, 신랑을 데려오는 날이 뭐라 그랬죠? 어두울 혼이죠. 어두울 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데려온다 이러면 뭐예요? 혼인할 혼자입니다. 결혼. 혼인이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여자를 데려오는 날 뭐 합니까 우리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 잔치합니다. 잔치 연자입니다. 이 백성민자는 부수가 성시시예요. 각시시 성시시입니다.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레 누나를
확 찌른 거라 그랬죠. 포로라는 근본 뜻이었습니다만 점차 백성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눈이 찔린 게 맞느냐? 맞습니다. 여기다 논목만 들어가면 뭐예요? 찔린 눈 이러니까 잠잘면, 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종이들은 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지금은 이게 잘 알 수 없지만 옛날 종이들은 닭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실줄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의 근본이 뭐예요? 실. 예. 그래서 이게 종이지입니다. 요즘은 이 종이 만들 여기 돌도 들어가요. 돌가루. 자, 각시씨, 이거는 남자의 근본, 남자의 생식기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가 근본, 저자입니다. 생식을 가능케 하는 이 씨방, 표시라고 그랬죠. 근본, 저자입니다. 근본, 저. 집안의 근본, 땅을 파놓거나 하는데, 밑저자죠. 저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밑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 저변 그러죠. 밑저자입니다. 자, 이 근본 저자인데 질이 낮은 사람, 낮을 저자입니다. 저속하다 할 때 그래. 왜 그러냐? 이 근본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게. 네? 남의 근본을 자꾸 건든다.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속, 저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을 자꾸 침해하는 사람은 물리쳐야 되죠? 손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저항입니다. 거스를 저자입니다. 마을의 근본은 뭐예요? 마을의 근본은 이 고을읍이죠. 고을의 근본은 집입니다. 집저. 집저자입니다. 저택, 관저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해일과 관련된 글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월 보시죠. 이 달월은 우리가 육달월에서 많이 보셨어요. 지금 보는 건 육달월일보다도 실제 달과 관련된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반복됩니다만 이 밤에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이 밝을 명자죠. 언덕으로 성벽 위로 달이 높이 떠오르는 것이 밝을 랑자입니다. 성벽 위로 난 길을 밝히는 보름달이죠. 밝을 랑이죠. 자, 잡혀온 포로가 까치발을 하고 고향 산천을 생각하는 보름달을 쳐다보니까 고향 산천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발알망입니다. 발알망. 보름달 뜰 때 만나자. 그게 뭐예요? 그게 기약할 기자입니다. 보통 약속을 그런 식으로 하죠. 시간이 날짜를 모르니까 뭐 보름달 뜰 때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기약할 기자입니다.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그 달에 방앗간 뒤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있으면 달라졌을 텐데. 네. 이런 보름달 뜰 때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가냐면 남자들 이름은 보통 영철이라든가 철호, 철수 이런 애들이고요. 여자들은 누구지? 영숙이, 영자, 뭐 미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방앗간 이런 뒤에서 만나 그런 거예요. 영화 보면 그러잖아. 물레방앗간. 네. 자, 이게 고기끄러미라 그랬죠? 실이나 끈으로 깨우는 그 생선 꾸러미입니다. 동꾸러미. 이것이 이제 벗붕이죠. 묶어져 있는 거. 우리 아까 보셨죠? 그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은 마치 무너질 수는 산이 무너진 것 같아요. 벗붕자, 무너질 붕자입니다.
자, 해가 수표로 막 뜨고 있는데 여전히 중천에 달이 떠 있는 시간대가 아침조입니다. 자, 이 아침조를 이용해서 바닷물이 이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또 육지에 올랐던 물이 다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조수조라 그럽니다. 물과 바다를 드나드는 해수가 조수입니다. 여러분 저기 누가 마음에 든다고 이른 아침에 그 집 앞에 가서 노래 부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그 집에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건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거는 이게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노래 부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웃을 조자입니다. 조롱 이런 얘기죠. 비웃을 조자. 제 친구가 전에 미국이랑 펜팔을 하는데 사진이 왔는데 뭐 집이 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집이 자기는 안 크니까 새벽에 파잔마를 입고 경북 덕수고 가서 찌솔질하는 걸 찍어서 보냈더니 그 다음 편지 안 오더래. 똑같아.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아침에 가서 뭐 세레나든지 뭐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완전히 이거 비웃는 거야. 이거 깨지는 거예요. 판 깨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거스를 역자죠. 이거 사람이 거꾸로 오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오는 모습이야. 거꾸로 오는 모습이야. 거스를 역자입니다. 사람이 반대편이고 그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걸 말합니다. 이게 거꾸로 오는 거요. 거꾸로 오는 거 거스를 역자입니다. 반역, 거역이죠. 자, 그러면 초하루라는 건 뭡니까? 거꾸로 뜨는 달. 예? 보름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초승달로. 예. 그게 거꾸로 온다. 그래서 초하루 삭입니다. 월삭, 만삭 그러죠. 자, 거꾸로 뜨는 달 거슬러 올라간 거죠. 거꾸로 간다. 거슬러 올라갈 소급 이런 말입니다. 소급 이런 말이에요. 자, 이 거꾸로 거스를 역자가 사람이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제 숨찰 골자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막 오니까 숨이 차요. 숨찰 골자. 대골이 얼마나 넓은지, 예? 숨찰 정도로 넓은 집이 어디예요? 대골이야. 대골 골자입니다. 자, 이제 236페이지에 저녁석자. 이 저녁석자는 큰 달보다 좀 작은 달이 초승달을 본떠서 만든 작은 달입니다. 일명 작은 달이라 그러는데 저녁이나 밤을 의미합니다. 조석, 추석, 석양 이렇게 있습니다. 점치러 갈 때 언제 치러 가야 된다고요? 새벽에. 늦은 밤에 가면 점이 자꾸 틀려요. 바깥 외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겨드랑이는 어둡잖아요. 그렇죠? 겨드랑이는 어둡습니다. 그 겨드랑이에다가 저녁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겨드랑이에 저녁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밤야자잖아요. 네? 아, 오두이자죠. 네, 오두이자예요. 이게 밤야자죠, 지금. 밤야자인데 이것이 어두컴컴한 겨드랑이를 말합니다. 거기 설명해 보면은 원래 겨드랑이는 이 또역자가 있었죠. 네, 이게 겨드랑이였는데 겨드랑이를 강조하는 글자였는데 뭘로 쓰였어요? 또역으로 쓰이니까 여기에다가 저녁석을 합친 글자가 이겁니다. 밤야자입니다. 자, 밤에는 주로 우리 몸에서 뭐가 분비돼요? 땀이 분비됩니다. 주로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게 물 들어가면 진액. 진액. 이 마늘 다자는 고기가 초승달 두 개가 아니고
고기를 포개해 놓은 모습이에요. 마늘 다자. 사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사치가 마늘 다자. 고기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냉장고 없기 때문에 먹을 만큼 고기를 갖고 있어야지 욕심내서 고기 많이 가져봐야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치입니다. 그래서 사치할 치자고요. 사치할 사자는 이 놈자자. 놈자자가 뭐라 그랬죠 이게? 음식 하는 거랬죠? 뭔가 끓이는 장면인데 너무 많이 넘치도록 적당히 끓여야 되는데 계속 넘쳐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치예요. 그러니까 사치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된 거예요.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3000켈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는 사치냐 뭐냐? 사치죠. 3000켈리면 매일매일 외출한다 할지라도 대충 한 10년 신어야 돼요. 똑같은 신발을 신어보려면. 자, 밤에는 어두컴컴할 때는 이름을 불러야만 서로 분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만 분간이 되는 시간대가 저녁입니다. 이름 명자입니다. 자, 쇠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이 새길 명자입니다. 여러분들 꿈은 언제 꿔야 돼요? 밤에 꾸는 게 꿈이에요. 꿈 몽자죠. 여기에 눈 아니면 눈목자. 여기 눈썹이죠. 밤에 이 꿈 꾸면 눈이 왔다 갔다 그래. 입을 덮고 밤에 자는데 눈이 왔다 갔다 그래요. 꿈 몽자입니다. 잠에서 눈알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성신의 신자를 보시죠. 이 신자는 별신, 날신, 지지진 그러는데요. 원래 이건 뭐라고요? 대합, 조개, 큰 조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신할 때 이거 신으로 읽어요. 생신. 그러니까 간지 하나였어요. 진시라는 것은 7시에서 9시를 가리킵니다. 1월 성신의 별의 뜻이 있어요. 조개살이 삐쳐나온 이 각골문에 보면 이 조개,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글자가 곡식을 이렇게 잡고는 이 대합조개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에서 농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조개에 물려보시면, 조개에 물리면 말이에요. 이 조개가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조개에 물렸다. 조개가 입을 벌렸는데 조개에 물렸어요. 그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서 떼버려요. 떨칠진입니다. 막 흔들어. 진동, 진폭. 손을 막 내점에 흔드는 모습이죠. 떨칠진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떠느냐? 이 벼락 칠 때 우리가 물체가 흔들려요. 벼락진자입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는 걸 말하죠. 진동, 흔들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이거가 말리을 이 수염, 턱수염 또 그랬나는데 요거를 손으로 벌 준다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이거 참아야 돼. 참을 내, 견딜 내자지 있네. 똑같은 겁니다. 요것이 너 입을 요거는 하는 건데 너 혀 내봐 그래갖고 혀를 잡아당겨. 자 보세요. 혀를 잡아당기면 그게 뭐예요? 이건 굴욕적인 거예요. 집게로 혀 잡아당겨 보세요.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욕되게 할 욕자입니다. 모욕, 굴욕, 욕설. 혀 잡아당긴 거. 이건 뭐 잡아당긴 거? 수염 잡아당긴 거. 그래서 여기서 이게 혀를 잡아당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글자가 뭐예요? 혀는 신체 기관이죠. 그래서 이게 6단을 들어가면 이게 뭐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자. 그러니까 이게 조개살을 딱 내놓은 이거 다 같다는 얘기야. 네? 순망치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나오죠? 순망. 유명한 말이에요. 순망치한. 이 입술이 없으면
어디가 시려? 이빨이 시려? 이게 가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순망치한 거래요. 소가 지저분한 소라도 있는 게 낫지, 구유가 깨끗하려고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물론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뭐 고기도 없고 우유도 없는 거예요. 네. 순망치한의 말이 입술 손자입니다. 자, 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러 나갈 때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다, 짙을 농자입니다. 농후하다, 보통 그 물이 있는 곳에 안개가 많이 껴요. 짙을 농자입니다. 농후하다, 농도, 농염 이런 말 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별 뜻으로 잘 안 쓰이니까 해를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것이 이게 뭐예요? 새벽 신자입니다. 새벽 신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는 이제 우리가 다 보신 거예요. 교과서는 다 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전체 아웃라인만 복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잡해서는 안 되고 또 추상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자는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한자의 주체가 사람이니까 사람에서 글자를 따오면 됩니다. 사람의 활동을 삶이라 그러고,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자연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동물에서, 오늘 우리가 동물의 마지막 편과 그 다음에 동물의 놀고 지내는 터전인 산천초목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천체에 대해서 살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게 뭐냐?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그 다음에 농경이죠. 또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게 신체입니다. 신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용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자가 만들어진 조자 원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글자는 없어요. 간혹 예외적인 글자들, 다시 말해서 원래 그림 글자가 사라지고 다른 그림이 들어온 경우는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범주만 잘 생각하시면 액기스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4 부숫자 이외에 모든 한자는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한 50시간 수업하시면서 글자는 비록 기억이 안 나도 요 액기스만 기억이 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터득을 하고 있으면 금방 복습할 때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한자 한문 지도사 시험 공인 자격증을 따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못 받은 거라든가 추가로 또 수업 듣고 자신 분들은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강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